안녕하세요. 한국권투인협회 부회장 도승진입니다. 오늘 강의한 내용은 격투기 운동에서의 뇌출혈 부상입니다. 제가 속한 한국권투인협회는 고 최우삼 선수가 안타깝게 링사고로 숨지고 나서 그때 권투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서 만든 단체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권투 경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그 부상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였고 관장들과 심판위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그리고 1년에 4번 지금까지 53회 전국에서 가장 큰 생활복싱 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제가 15년째 링 닥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내용은 격투기 운동에서 뇌출혈 부상입니다. 그 순서를 보면 먼저 복싱 경기 중에 선수가 어떤 상태에서 경기를 하는지, 또 뇌출혈 부상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또 뇌출혈 부상과 또 구분해야 될 또 다른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만 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뇌출혈 부상을 예방할 수 있을까? 저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 부상에 대한 것을 보면 특히 링 사고 때 사망 사건까지 났을 때 다 분석해 보면 아쉬운 점이 또 남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고에 대해서 몇 가지 분석을 하였습니다. 먼저 경기 중에 선수에 대한 이해인데 제가 특별히 스포츠 닥터로서 연수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복싱을 시작한 지 40년이 되었고 최근 20년 동안 수련했던 것보다도 제가 학생 시절 6년 동안 치열하게 운동했던 그 경험이 선수들을 이해하고 또 링닥터를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흔히들 많이 물어보죠. 펀치를 맞아도 아프냐? 통증을 잘 못 느낍니다. 경우에 따라서 아픈 부위도 있습니다. 명치를 맞았든지 학을 정통으로 맞았을 때 악관절 부분에서 그 약간의 인대 부분에 찢겨질 때는 상당한 통증을 느낍니다. 그리고 약간의 유포리아가 있습니다. 펀치를 맞았을 때 유포리아가 있죠. 심한 경우는 아주 몇 라운드를 전혀 그 기억을 못하고 경기를 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그로기라는 말 아시죠? 그로기 상태입니다. 그게 어원이 술 취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 술 취한 상태면 어떻습니까? 유포리아가 생기고 밸런스를 잃게 되죠. 바로 그 밸런스를 잃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또 참 이해 못할 것 같지만 꼭 이렇게 됩니다. 내가 때린 펀치만 기억되고 맞은 펀치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합 끝나고 난 맞은 것도 없고 때린 것만 있는데 내가 왜 졌냐 하고 우기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또 어떤 문제까지 있냐면 그 세칸이나 트레이너도 꼭 저렇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판정 가지고 난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권투 경기를 보다 보면 이쯤에서는 좀 수건을 던져야 되는데 왜 안 던질까 하는 것이 저는 그 복싱 경기에 대한 그런 문제가 좀 심리 상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뇌출혈 부상하는데 뇌출혈 부상할 때 가장 그 기저질환이 뭡니까? 고혈압이죠. 그런데 그 젊은 선수들한테는 고혈압 환자는 출전을 못 합니다. 대부분 프로 테스트도 저도 몇 번 참가를 해봤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고혈압 환자는 없지만 본태성 고혈압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혈압 체크하고 선수로 뛸 수가 없습니다. 고혈압 약 먹으면서도 그렇게 선수 생활을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생활복싱 대회가 많다 보니까 관장들한테 입관 원서를 쓸 때 기저질환을 꼭 적으라고 제가 누누이 당부하지만 이게 얼마나 다 지켜질지를 모르겠습니다. 경막하 출혈인데 대부분 외상에서 생기는 출혈이 바로 저 경막하 출혈입니다. 그런데 이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링닥터를 하면서 그 3번의 뇌출혈 부상을 갖다가 진단하고 후송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2번은 경막하 출혈이었고 1번은 다른 거였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주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하얀 부분이 출혈이고 뇌를 보면 미드라인에 저렇게 심하게 밀려 있습니다. 그 순간적으로 맞았을 때 굉장히 혈종이 저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권투 경기에서 눈 위나 그 터져가지고 눈이 붓는 경우가 있죠. 눈 주위가. 그럴 때 제가 항상 관장들한테 말하는 것이
이 수프라 오비탈 아테리, 인프라 오비탈 아테리 이쪽을 손으로 꽉 눌러주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꽉 눌렀을 때 바로 그냥 그 맥이 잡힙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눈이 이렇게 붓게 되죠. 그러면 뇌출혈에서도 저렇게 순식간에 붓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은 사실 이거 참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순식간에 나타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의식을 잃어갑니다. 권투인들이나는 많은 본 것이 뭐냐면 다운을 당했을 때, KO를 당했을 때, 설령 실신 KO를 당했을 때도 시간이 지나면 바로바로 의식을 회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막 뇌출혈 부상일 때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의식을 잃어갑니다. 가장 선수가 말하는 증상이 어지럽고 토할 것 같다는 말입니다. 권투 경기에서는 만약 선수가 저런 말을 했을 때는 비상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통인데 제가 3번의 뇌출혈 부상을 진단했을 때 한 번은 멘탈도 깨끗했고 어지럽고 구토도 일으키지 않는다 그랬는데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경기에도 이기기도 했고 그리고 한 20분 있다가 두통이 있다고 했을 때 다른 거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두통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뇌출혈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후송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몸이 찌푸둥하거나 머리가 어디가 좀 아프다가도 좀 힘들게 운동하고 나면 몸이 개운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건 뭡니까? 별로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운동을 하게 되면. 그런데 두통이 온다는 것은 뇌출혈 외에는 아무것도 달리 생각할 게 없습니다. 이럴 땐 바로 후송하는 겁니다. 동공이 풀리고 사지마비는 이미 한참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게 5분 내로 순식간에 올 수가 있습니다. 진단하는 것은 뇌출혈 부상 증상에 여러 가지가 있죠. 웃어보라든지, 혀가 꼬인다든지, 그리고 눈에 초점 못 맞춘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저 2가지면 충분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문진과 시진입니다. 문진은 선수 내려오면 항상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네 주민등록번호 얘기해봐. 네 전화번호 얘기해봐. 물어봅니다. 그러면 혀가 꼬여가지고 제대로 말을 못하고 눈을 못 마주칩니다. 이러면 그냥 뇌출혈로 진단하게 됩니다. 시진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다운당하거나 KO 당하거나 이런 걸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수 관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점점 선수가 다운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복병이 제가 신문에다가 도승진의 복싱 이야기 관전평을 연재하는데 마지막으로 봤던 포스팅했던 것이 바로 루시드 인터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저것은 처음 봤으니까. 제 친한 후배가 프로 데뷔전 앞두고 실전 스파링을 했었는데 토요일 날 오후에 스파링을 하고 나서 멀쩡하고 좀 많이 맞았습니다. 저도 그때 동영상을 저한테 보내줘서 봤는데 선수 어떻게 했냐. 이거 선수로는 좀 크기 힘들겠다. 수비가 너무 약하다. 그랬는데 그 선수가 멀쩡하다가 밤 11시쯤 돼가지고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중환자실 응급실로 가게 됐거든요. 루시드 인터벌이라는 게 뭐냐면 뇌출혈이 발생했는데 그 출혈량이 굉장히 적어가지고 정상적인 의식을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출혈량이 쌓여가지고 갑자기 의식을 잃어가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후송이라든가 수술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늦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그때 쓰러지니까 뭐 때문에 쓰러졌는가 우왕좌왕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 예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루시드 인터벌 저 상태에서 처음에 뇌출혈이 굉장히 적었겠죠.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바로 집에 갔을 테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한번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뇌출혈 부상과 다른 메스꺼움과 어지러움. 아까 그런 말을 했죠. 선수가 경기를 끝나고 메스껍고 어지럽다 그러면 복싱 경기장은 비상 상태가 된다고. 그런데 탈진에서도 저렇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수많은 아마추어 시합, 프로 시합 봤는데 저 탈진해가지고 메스껍고 어지럽다고는 선수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전문 선수들한테는 저렇게 안 나타나는데 요즘은 프로복싱이나 아마추어 복싱보다도
생활복싱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납니다. 서울에서만 해도 몇십 차례가 지금 대회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 선수들 아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본 적 있습니까? 육상 경기에서 장거리 레이스를 달리고 나서 선수가 내려와가지고 레이스 통과한 다음에 푹 주저앉고 그리고 얼굴이 굉장히 이끌어진 상태에서 구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한 운동한 후에 메스꺼운 이유는 혈중 수소이온이 증가했을 때, 젖산 농도가 증가했을 때, 혈중 이산화 농도가 감소했을 때 이렇게 일어난다는데 제가 생활복싱대에서 원인은 꼽자면 이겁니다.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 감소. 왜냐하면 선수 내려오는 것만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내려올 때부터 굉장히 과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틀비틀하고 내려와가지고 바닥에 내려 주저앉은 다음에 토하겠다고 앉아있을 때 어지럽고 토하겠다고 그러면서 들어 눕거든요. 이럴 때 문진을 하는 거죠. 내 주민등록번호 얘기해봐라. 내 전화번호 얘기해봐라. 이럴 때 멘탈은 깨끗합니다. 팔다리 올려봐라. 깨끗합니다. 그런데 그 어지러움이 이산화탄소 농도 감소에서 오는 것이 생활복싱 대회에서는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이걸로 응급실로 후송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걸 보니까 한 5분 내지 정도 지나고 회복되면 좋은데 좀 기다려보고 괜찮길 기다려봤더니 20분, 30분 되도록 어지러움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런 상태에 있을 때는 주위에서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는 이건 뇌출혈 아니다는 것은 심증을 했지만 한번 뇌출혈 부상 몇 번 겪은 후에는 저렇게 탈진 상태에 바로 응급실로 보냅니다. 응급실로 보내면 그 선생님이 간단한 문진을 하고 CT를 무조건 찍습니다. 왜냐하면 권투 경기에서 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육상 선수가 왔다면 뇌출혈 그까지 찍진 않겠죠. 그리고 수액 한 대 놔주면 정말 전해질 밸런스를 맞춰주면 바로 회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렇게 탈진 있을 때는 그냥 응급실 가서 수액 맞고 퇴원하는 게 제일 속 편합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는지 깨끗하게 정신 차리고 퇴원하게 됩니다. 수액 맞고 나서 바로 퇴원합니다. 대부분. 또한 안화골절이 있는데 요즘 이게 프로복싱에서 가장 골칫거리 부상입니다. 제가 이거 포스팅할 때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 좀처럼 타워를 던지지 않는 부상 안화골절. 제가 많은 경기를 참관했을 때 안화골절된 상태에서 중간에 수건을 안 던지고 끝까지 진행되는 것을 대부분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선수는 관장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눈이 안 보인다. 그리고 그 동안 근육의 손상 부분에 그 파열이 일어나면 갑자기 두 개로 보이고 초점을 잃어가지고 앞이 둥빙빙 돌면서 어지럼과 구토 증상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안화골절에서도 이렇게 메스꺼움과 어지러움이 있다는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 두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뇌출혈 부상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언제 어떤 펀치가 내려올지 모르는데 그런데 여태까지 쭉 뇌출혈 부상과 사망 사고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바 보면 분명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프로복싱의 경우 라운드 후반에 누적된 펀치에 대한 뇌출혈 부상은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유삼 선수가 대표적인 예죠. 10라운드 마지막 그 한 방 10초를 남겨놓고 그 주먹 하나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타난 뇌출혈 부상은 바로 10초, 20초 내로 바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겁니다. 외국 사례에서도 보면 라운드 후반에 딱 펀치를 맞고 저건 뇌출혈이다 딱 했을 때 그 환자 선수가 바로 의식을 잃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누적된 펀치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많은 권투인들은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전 5개의 신호를 생각하는데 절대 체력이 딸리고 누적된 펀치가 되다 보면 스텝이 흩어지고 주먹 순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정말 펀치라는 것은 밸런스를 잡힌 상태에서 펀치를 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 역전을 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텝이 꼬이고 스텝이 죽고 그 다음에 밸런스 잡기 힘들어지고 이럴 때는 이제 쓰러지고 그것밖에 안 남았어요. 이럴 때는 적절하게 경기 스톱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건 충분히 그 링닥터로서 훈련을 하면 이거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많은 경험을 가진 권투인들은 이거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놈의 승부욕 때문에 중간에 포기를 못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추어 복싱에서도 3분 3라운드라고 아주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선수들은 심리학 강전부터 치르면 한 일주일 동안은 12라운드를 뛰게 됩니다. 그럼 엄청나죠. 저도 젊은 시절 아주 심하게 스파링 할 때를 기억을 해보면 그날은 하나도 안 아픕니다.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니까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머리 가죽, 등 가죽, 배 가죽 만지기만 해도 따끔따끔했습니다. 머리가 아프다는 건 뭡니까? 이미 충혈이 돼 있고 뇌 부종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다음 시합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험하다는 거죠. 아마추어 복싱에서는 설령 이겼더라도 많은 난타전을 치르고 올라왔으면 다시 한번 면밀히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싸울 수 있는지 다시 봐야 됩니다. 생활복싱 대회에서는 우리가 처음 원칙을 어떻게 정했냐면 체력이 약한 상태에서 펀치를 맞고 거기가 딱 제끼면 그냥 바로 경기 스톱을 시키고 스탠딩 다운과 경기 스톱을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펀치를 맞았을 때 위험한 걸 알고 있거든요. 제 때도 우리 시합 때도 고개가 덜썩 들어가길래 딱 한 방이었습니다. 펀치 한 방에 경기 스톱시키고 제가 올라와서 괜찮냐 그랬더니 그 선수는 뭐 한 대 맞은 걸로 어떻게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경기 중단시킵니까 하고 관장도 잔뜩 불만인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5분 후에 바로 어지럽고 토하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한 방에 경기 스톱을 안 시켰더라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됐을지 정말 끔찍합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자, 저것은 그 뇌출혈 부상이 생긴 실제 경기 모습입니다. 저 어두운색 그 트렁크는 제가 데뷔 때부터 쭉 관전평을 써주던 그 선수입니다. 유망주였죠. 적지다 보니까 저 지금도 다운이 당했는데 홈 어드밴티지라 슬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저 보십시오. 하얀 트렁크는 중국 선수입니다. 주먹 나가는 거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이죠. 자, 지금 다 정상으로 보입니다. 참 보십시오 한번. 아직 정상적인 공격이고 자세도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공격도 제대로 되고 자신 있는 펀치가 나옵니다. 밸런스도 잡혀 있죠. 그런데 뭐냐면 이미 저 선수는 그 전에 펀치로 인해서 뇌출혈이 시작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라운드 초반에는 의식을 쓰러질 때까지 몇 분이 기다립니다. 근데 라운드 후반 10라운드쯤 떨어지면 바로 10초, 20초 내로 의식을 잃는다는데 라운드 초반에는 저렇게 펀치를 맞고도 의식을 잃는 데까지 1분, 2분이 걸립니다. 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저 시간을 잘못 빼주고 끊어주지 못하는 경우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선수는 정말 천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깨져 발이 스텝이 이상해지죠. 그리고 제대로 앉지를 못하고 링 줄을 잡고 있습니다. 이미 증상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옆에 세컨이나 감독관은 지금 저걸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 의식을 찾길 기다리죠. 어떤 차이냐면 만약에 저 선수가 라운드가 길어졌거나 좀 더 늦게 와가지고 다음 라운드 시작했더라면 아마 무방비 상태에서 펀치를 허용했을 테고 그런 상태에서 불에 기름을 붓는 현상과 똑같습니다. 저 환자는 지금 세컨하고 눈에 초점을 맞지 못합니다. 저것만 관찰하면 되거든요. 저 동영상 보내줄 때 저는 뇌출혈 부상이라는 거 대번에 알아봤습니다. 왜? 그리고 다른 의사한테도 한번 저걸 봤습니다. 저 선수 상태 어떤 거냐 그랬더니 보더만 대뜸 저거 뇌출혈이네. 왜 그러냐면 관계자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라운드가 시작됐는데 선수는 못 일어납니다. 세컨 아웃됐는데 못 일어나죠. 그리고는 바로 쓰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급속하게 저렇게 나타나거든요. 생활복싱대에서도 저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끊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링 사고 막을 수 없습니다. 사인 분석. 저는 거의 모든 그 링 사고 분석을 했었습니다. 김정희 선수는 총체적인 문제였었죠. 왜냐하면 아마추어 시합이었지만 더 위험했던 거. 왜 경기를 스톱을 중단을 시키지 못했는지. 트레이너가 왜 못 시켰고 심판은 왜 중단을 못 시켰는지. 그리고 그때 제가 분석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경기 장소입니다. 정말 청양이라는 곳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제가 그 경기 하기 전에 몇 번 그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복싱 시합을 하면 안 된다고. 길이 꼬불꼬불 해가지고 아무리 앰뷸런스 때려 밟아도 저기 대학병원, 충남대학병원까지 30분 내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격투기 운동에서 사망사고 대표적인 것은 김득구 선수와 백이석 선수 있었습니다. 지금 김득구 선배님 돌아가신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어떤 사인이었는지 제가 권투위원회 의무위원으로 했을 때 아무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김득구 선배님은 하악 과두가 두개골저에 만디블라 포사를 쳐가지고 저기서 뇌척수액이 다 빠져나오고 나중에 부검을 해보니까 뇌척수액이 텅텅 빈 상태로 나왔습니다. 근데 저런 상태에서 어떻게 계속 뛸 수 있었냐? 의문이죠. 왜 그러냐면 만약에 경막하 출혈이었으면 벌써 8라운드 마치고 아마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상태에서는 계속 뛸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 만약에 저 사인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관장들한테 교육을 시켰더라면 백이석 선수 조금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저 사진에서 보면 저 눈 보이시죠? 안타깝게 백이석 선수 세상을 떠나기 전 사진입니다. 경기 초반에 심한 버팅을 했습니다. 저 눈 부위. 그리고 저 부분에서 골절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막하 출혈일 때는 급속히 출혈이 되면서 바로 의식을 잃죠. 저기서 출혈된 것은 굉장히 소량의 피가 뇌 두개골 내로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진행됐죠. 왜 그러냐면 뇌출혈 부상만 생각하면 저건 이해를 못하겠죠. 근데 어떻게 저런 상태에서 몇 라운드를 더 뛸 수가 있었냐. 적어도 김득구 선배님 나중에 리뷰를 해보면 적어도 한 4, 5라운드는 저런 돌아가시면서 시합을 했다는 얘기죠.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한번 어떻습니까? 권투 선수들은 어떤 게 나타난다 그랬죠? 유포리아가 난다 그랬죠. 통증이 없다는 거. 저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저렇게 시합할 수가 있었습니다. 백이석 선수도 마찬가지고. 격투기 운동 모든 권투 경기에서 포스팅은 제가 제 네이버에 제 이름을 검색하면 제 블로그에 전부 사례를 적어놨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